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자, 오늘 화학 두 번째 바닥에서 좁지배동 SKC가 제 눈에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 SKC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SKC는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뭐랄까 헤드앤숄더 형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전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전고점 정도 수준을 잡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맞겠다. SK이노베이션, SKC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는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LG화학, SKC, 롯데케미칼 이 세 종목은 새로운 소재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고 업종이 이미 전환된 상태이다. SKC는 작년에 그걸 가장 크게 시장에 어필을 했죠. 올해 LG화학이 연초부터 나는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 소재 산업으로 나는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롯데케미칼도 나는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변화와 확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SKC는 조정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제 매력으로 전고점 정도를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먹거리로 보여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20만 8천원을 찍고 16만 2천원까지 빠졌으니 거의 한 30% 빠졌죠. 네, 가격 조정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자들이 올해 또 연말 용도에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일단 먹었으니까 파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양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 펀드들의 이익 시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두들겨 맞았는데 충분히 맞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야 될 각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6조 1134조로 8조 정도에 도전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안정적으로 버틸 만한 종목 중에 LG화학하고 SKC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이 외국인들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 좀 보십시오. 그렇죠? 대체 며칠 사는 겁니까? 12월 내내 거의 하루 이틀 빼고 전부 매수에 나온 상황이고 반대로 국내 기관은 이익을 실현하는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이제는 국내 기관도 어느 정도 팔았으니까 다시 SKC의 소재 산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시장의 매력을 어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급은 약간 B급이지만 향후에 오히려 A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음극재 생산에 동사가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SKC가 탄화규소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생산을 시작하길 업력을 집중할 그런 가능성으로 시장에서 매력 포인트를 발산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20년 53만 2천 톤에서 2027년 317만 톤으로 연평균 20%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가 아주 커졌네요. 그렇죠? 소재별로 인조 흑연 음극재가 2027년까지 압도적인 비중 77.1%를 지속하지만 향후 천연 흑연 비중이 급감하면서 실리콘 기반 음극재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입니다. 일단 인조 흑연은 뭐 독보적인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천연 흑연을 우리 실리콘 음극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작년 0.6만 톤에서 2027년 32만 1000톤으로 연평균 76.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성장률이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성장력이 없으면 주식시장을 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 용량 및 충전 속도 개선을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한데 개발 및 상용화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영역으로 보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산화규속의 SiOX와 지화규속의 SiNX 계열, 탄화규속의 SiC 계열로 분리되는데 동사는 탄화규속의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동사는 실리콘 음극재 초기 생산 능력을 1200톤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업계 추정 실리콘 음극재 판가를 고려하면 100% 가동 시 약 1,500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새로운 매출이 나타날 거죠.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상업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7배 이상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 개발 및 시장 개화 속도 등을 고려한다면 고함량 제품에 대한 대응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반 동사의 공식적인 투자계획 발표 이후 이를 실적 추정과 목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초반이겠죠. 그렇죠? 네.
한편 동사가 지분 투자한 넥슨은 11월 30일 PPES, 도요타와 파나소닉 배터리 합작사인 PPES와 EV 배터리 전용 고성능 실리콘 소재 개발 위한 공동 협약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사가 투자한 일본의 넥슨, NX의 넥슨이라는 회사가 도요타와 파나소닉과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실리콘 응급 소재 계획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간접적으로 이중 빨대를 꽂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계 배터리 응급제 소재별 시장 비중을 보면은 2020년까지 인조 흑연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2027년에 인조 흑연은 거의 뭐 변함이 없고 여기에 천연 흑연이 줄고 그 사이를 실리콘 응급제가 대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 응급제 소재별 시장을 보면 2020년 인조 흑연에서 2027년 인조 흑연도 증가하지만 실리콘 응급제, 천연 응급제가 줄고 실리콘 응급제가 커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2027년은 700만 톤, 500만 톤이 있던 그런 시장 자체가 3,500만 톤, 3,000톤까지 크게 하는 몇 배, 37배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도 성장하고 그 안에서 천연 응급제를 대신해서 실리콘 응급제가 시장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 이 시장이 그려진다면 성장해서 빨대를 꽂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사가 작년에 크게 성장했던 것은 SK넥실레스 즉 동박 관련 산업에서 동박이 부족하면서 특히 유럽의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시장에 먼저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 선반영된 효과로 올해 연말부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향후에 동박 시장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의 동박 플랜트를 지속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와 내년에도 동박이 부족하죠.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7배씩 시장이 성장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물량을 빨리빨리 대줄 수 있느냐. 이러한 Q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의 성장 동력 중의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죠. 여유부지 보유당 리서치가 추정한 세계 EV형 동방 수요는 올해 28만 4천 톤에서 2025년 100만 7천 톤으로 약 3.5배가 증가할 상황인 거죠. 이 동박 수요 중에서 EV향이 약 3.5배가 증가할 상황이다. 전기자 침대율 확대로 세계 배터리 수요가 올해 330기가와트에서 2025년 1400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동박의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 확대로 동박 시장은 2025년 107만 톤에서 2030년 또 282만 톤으로 2.8배가 증가하는 해년마다 놀랍게 동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동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25%인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는 2030년에 70만 톤 이상의 동박 생산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30년에 70만 톤이 필요하죠. 네. 한편 국내 정육 공장에서 증설 여유 부지가 없지만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플랜트 조감도 등을 판단할 경우 동사는 10만 톤 규모의 추가 증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국의 공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로 동사 연결 기준 동박 사업의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동사는 동박 플랜트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크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여기에 음극재 시장에 먼저 진입할 가능성, 추가로 진입할 가능성, 음극재 시장의 성장성, 동박 시장의 성장성 이 두 가지가 양수 겸장으로 동사의 미래 먹거리로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음극재 시장의 모습을 봤는데 동박 시장을 보면 세계 동박 수요 추이 전망치를 보면은 2,820톤 그렇죠? 1,000만, 10만만, 282만 톤이 필요한 거죠. 282만 톤. 2030년까지. 뭐, 107만 톤에서 282만 톤까지, 와, 엄청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100만 톤에서 282만 톤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동사의 어떤 공장 증설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죠. 공사를 증설하면 돈은 들어가지만 향후에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죠. 동박 가격도 2020년 6, 7월 중심으로
가격이 이렇게 뜨면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됐죠. 그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에 배팅을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국내 11월 동바 수출 가격 통당 15,802달러로 전년 동기 19.2% 증가했습니다. 물류 차질 이슈가 이어지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박 수급은 타이트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1월 PG 수요 수출 가격은 톤당 2,782달러에서 전년 2달러로 전년 동기 86.3%나 증가했습니다. PG라는 게 뭔가 화학품에서 글리세린, 우리 음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아주 부호명성이 높아진 종목인데 이 수출이 톤당이 2,782달러로 전년 대비 86.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화학 제품에 기존에 이제 새로 작년부터 어떤 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동박산업의 확장성에 여기에 응급주 시장, 삼수 겸장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트리플 겸장이죠. 건국 변명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글리세린 가격 급등으로 USP 그레이드 PG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야에 대한 기존 낙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사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1년에 그렇죠? 매출액 3조 3,830억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 4,920억. 네. 20년에 1,910억이 났다가 4,920억. 올해는 약 7, 8천억까지도 이상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6.9조인데, 6.9조 정도인데, 이게 8조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충분히 높다. 우상향하는 모습이 지속 나타날 거고, 중장기적 투자로 최고봉이죠. 여러분들의 혹시 가지고 계신 우리 친구분들은 지속 전보를 추천합니다. 이미 가격 조정 끝났습니다. 네, 가격 조정 끝났고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전보형이다. 신규 투자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전고점 20만 8천원, 지금 16만 2천원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사서 묻어보고 견디는 전략, 30% 정도는 안전하게 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이 전략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SKC하고 LG화학 이 두 종목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승리하십시오. 네, 장이 좀 하락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다도 변동성을 이기는 것, 엉덩이 무게라고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자기가 옳다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 등을 잘 살펴보고 또 다른 영역의 상품과도 잘 살펴보고 또 시장에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가 이게 지속성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계속 하루 이틀 오르다가 빠지고 이런 종목들에서 눈이 돌아가면은 총알을 난사하면은 결국 다 죽습니다.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끈기 있게 한두 종목 섹터를 정해서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는 그러한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